일 년 좀 넘게 코칭 받았고요. 전문가 반 뭐 해가지고 마스터 클래스 저희 아직도 독서 모임이랑 새벽 낭독하고 있고요. 아,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 동생 반갑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박혀 있는 포스터를 보는데, 이거 맞나? 하면서 왜 눈물이 나는 맥락을 모르겠는 거야. 왜 눈물이 나지? 동생 이름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아, 이게 딸이 여섯인데 낀 세대거든. 동생은 다섯째, 난 셋째인데 아, 그 딱 동생 이름이 가운데 박혀 있는데 그 어렸을 때 끼어 있는 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막 힘들잖아 어릴 때 자매들끼리 성장 과정이.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희한하다. 오늘 안 울고 자라기를. 네. 우리 김혜진 선생님이 선생님도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저는 잘 네,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기초반 낭독회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예, 우리 김혜진 선생님은 따님부터 이제 동생분까지 계속 이제 낭독 전도사세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북내레이터 방에서 오디오북 내레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벌써 한 작품이 몇 개 정도 되시죠? 혜진 선생님? 오디오북 올리신 게? 오디오 펍에는 세 권 올렸고요. 점자도서관 하고 있고 그냥 전자책 얼마 전에 공자 하나 내고 개인으로 하나 내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전자책도 낭독에 관해서 내게 됐어요.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예. 네. 정말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개인 채널도 아주 핫하세요. 그래 갖고 제가 한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김혜진 선생님이 또 이렇게 알려 주셔 가지고 또 낭독에 푹 빠진 동생분이 계시죠? 저희 반에. 그래 갖고 우리 김영선 선생님께서 저희 반 낭독회 오프닝을 열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선생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저희 방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오프닝을 맡게 된 김영선입니다. 제가 이 갑작스런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싶었으나, 방금 앞에서 저희 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니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냥 성우님의 부탁을 제가 냉큼 받아들었습니다. 음, 부족하지만 제가 오프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3월 꽃샘추위 속에서 시작해 계절의 여왕 5월에 이르기까지 12주 동안 송정희 선생님께 낭독을 배우면서 저희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새내기 기초반의 낭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더 고운 시선으로 봐주시고요. 잘하는 거 있으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음, 첫 번째 낭독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멋진 음발, 자애로운 미소가 아름다우신 정홍자님입니다. 정홍자님 나와주세요. 나와 주세요. 네, 저 나왔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그렇게 여는 그 낭독을 하셨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셨는지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그렇게 품위 있고 아름답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홍자입니다. 저에게 낭독은요, 새로운 도전이며 설레임입니다. 저는 평소에 아나운서 같은 억양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나레이션도 해보고 싶고, 성우도 되고 싶고, 목소리 연기도 잘해보고 싶었는데요. 꿈을 꾸었더니 송정희 성우님의 낭독 강의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부족해 미션 수행하는 데에만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업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되면서 제 목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고음 목소리 이상으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소통을 해야겠다는 반성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으로 시작된 나의 낭독은 제 영혼을 담아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빛이 되고 싶다는 설레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낭독은 제1장 즐거운 놀이입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놀이. 한 소녀가 촛불 아래 앉아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다. 교과서인지 소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온 신경을 얼굴에 집중한 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 읽어나간다. 작은 머리로 무엇에 골몰했는지 소녀는 찌푸른 얼굴이었다가 이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다.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소녀의 가녀린 목소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풀너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벌써 40여 년 전 일이다. 나의 낭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지만 나는 애동딸로 자랐다. 그 시절엔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모여 고무줄, 망까기, 땅 따먹기 하며 뛰어노는 게 할 수 있는 놀이의 전부였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한참을 뛰어놀다 보면 어느 사이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밥 먹어라! 하는 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밥때가 되었음을 깨닫곤 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남은 나는 어둠이 짙어지는 골목에 우두커니 서 있다. 허전한 마음을 안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럴 때면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귀가가 늦었던 나는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무료하고 애롭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훅 하면 전기가 끊기곤 했던 그때는 깜깜한 공간에 홀로 앉아 촛불을 켜고 숙지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았는데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두려운 시간이기도 했다. 천둥 번개라도 치는 날이면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하던 기억도 있다. 전기가 나가고 비바람까지 거세게 부는 어느 날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리는 귀신 울음 같은 소리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껴지던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숙제를 하던 나는 소리를 내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 창밖의 소리가 무서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였을까? 그 후로 낭독은 나만의 놀이가 되었다. 숙제도 소리내어 읽으면서 했고 숙제가 끝나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꺼내어 다시 또 소리를 내어 읽기 시작했다.
혼자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었다. 그게 참 재미있었다. 원래 나는 소심한 아이였다. 누군가 말을 걸어줘야만 겨우 대답을 하고 쉬야를 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해 한겨울 교실에 앉아 실례를 하고는 얼 것 같은 엉덩이와 뚫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혼자서 책을 읽다 보니 조금씩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낭독을 하면 할수록 소리에 힘이 실렸다. 내 목소리를 조금은 자랑하고 싶은 어린 마음에 친구들에게 먼저 말도 걸고 수업 시간에는 번쩍 손을 들고 발표도 하였다. 돌아가며 책을 읽는 시간이면 내 목소리에 취한 선생님은 다음 학생의 순서를 놓칠 때가 많았고 친구들도 내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했다. 에이, 그냥 혜정이가 읽으라고 해요. 그 반응들이 신기하고 뿌듯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혜정아, 너 이 다음에 성우 한번 해보려구나. 설레이는 이야기였다. 낭독이 한없이 재미있고 혼자서 놀거리가 없어 즐겼을 뿐인데 이런 칭찬을 듣는 게 놀라웠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정말로 성우가 되었다. 낭독, 사전적 뜻은 소리를 내어 읽는 행위지만 나는 낭독을 놀이라고 표현한다. 놀이는 즐기는 것이다. 5분이건 50분이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괜찮다. 누워서 소리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 편안하고 자유로운 나만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목소리에 반하게 될 것이다. 놀면서 하는 낭독이 참 재미있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내 마음과 목소리가 흐르는 대로 두면 된다. 낭독이야말로 그런 것이 아닐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은 저희 기수의 막내이면서 조용하고 차분하고 아직도 10대 소녀 같은 분위기와 향기를 품고 있는 신소원 낭독가님입니다. 신소원 낭독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소원입니다. 기분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맛깔스럽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즐거운 놀이 같았어요. 정웅자 선생님 낭독을 들으면 한 번씩 여기가 기초반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선생님 연배가 되었을 때 선생님처럼 소녀 같고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멋진 낭독을 하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어서 제가 만난 낭독은 세상을 열어가는 소리입니다. 그냥 활자를 읽는 것인 줄로만 알았던 낭독을 하면서 저에 대해 더 알아가고 이렇게 멋진 성우님과 선생님들도 알게 되고 글쓴이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낭독 수업을 통해 세상을 다채롭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활자를 즐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에피소드는 2장, 삶이 묻어나는 소리입니다. 이제 저희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저는 성우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 목소리도 발음도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성우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이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네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희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 배우에서 성우로 성장한 나 송정희의 고백이다. 나는 서혜정 선배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낭독 강의를 했다. 강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분들이 낭독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꼭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안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구나. 큰 소리와 유창한 발음으로 한 낭독도 좋지만, 소리가 작고 발음이 나빠도 텍스트와, 텍스트와 낭독자가 하나가 되어 느낌을 잘 전달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다. 때론 그런 낭독이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한다. 목소리에 낭독하는 사람이 꾸밈없이 드러나면 소리를 듣는 맛이 있다. 그가 지나온 삶. 그만의 개성과 정서가 담긴 소리는 듣는 이를 집중시킨다. 그러니 낭독을 할 땐 목소리의 인위적인 꾸밈을 걷어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다.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자기가 가진 감성을 소리에 실으면 된다. 소리에는 말하는 이의 삶이 담긴다. 나는 삶이 묻어나는 소리가 최고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소리에도 자신이 드러난다. 누구에게나 남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자기만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더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지금은 혼자 낭독하는 시간이다. 남들에게 내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처음엔 소리를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하자. 텍스트를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는 것이 먼저다. 글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낭독할 때 몸의 힘도 풀어지고 소리도 편안하게 나온다.
텍스트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상상해도 좋다. 지금은 발음도 명확하지 않고 소리도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선은 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내용을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자. 목소리의 형태보다는 자기 내면에 집중했을 때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너무 잘하려는 생각도 비우자. 낭독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리로써 전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니다. 꾸미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소리를 꺼내면 된다. 활자가 목소리에 실려 내면에 닿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평화롭게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마을에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한 어머니상이 떠올라요. 깊다, 따뜻하다, 아련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남옥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리 반의 가장 귀염둥이 신소원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산소 같은 목소리로 들려준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정말 잘 들었습니다. 내 귀에 캔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옥입니다. 지난해 직장을 은퇴하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일을 하면 어울리겠다는 조언을 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일이라 여겨 낭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녹음 소리를 들어보면 아직은 호흡이 잘 맞지 않고 불안정하게 느껴져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참 다행입니다.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나에게 낭독이란 새로운 친구입니다. 어린 시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로 상상의 날개를 펴며 자랐듯이 이젠 내가 나에게 낭독해주는 멋진 친구가 생겼습니다. 제 안에 숨어있는 좋은 친구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 마음에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에피소드는 1장 마음에서 마음으로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을 잘하고 싶어요. 자주 듣는 고민이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매력 있는 언변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끄는 것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장면이다.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이어가지 못해 진땀만 빼고 있거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엎지른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하고 오해를 산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주목을 받으면 심장이 턱 내려앉으며 떨리기 시작하는 사람조차도 허물없이 불러낼 수 있는 친구 앞에서는 철진한 이야기를 마치 오늘 일처럼 술술 풀어낸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으며 예의를 차리는 자리가 늘어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처음 얼굴을 보는 이와 장시간 함께해야 하는 경우는 더 많아진다. 서로 대면대면한 상태에서 시계만 재촉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공백을 못 견뎌 이 말 저 말 한껏 쏟아내고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젠 입 좀 닫고 살아야겠다며 후회하기도 한다. 말은 모자라도 넘쳐도 스스로 부끄럽다. 이런 고민에 조언하는 나로서도 사실 정확한 답은 없다. 직업 덕에 달변이라는 오해를 받지만 조금만 따져봐도 나는 정작 말을 유창하게 쏟아내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낯선 대화에 잘 몰입해서 토막나지 않게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경청과 공감이다. 사실 상대방의 말을 정성스레 들어주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지루한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는 걸 알아서 입꼬리를 당기며 웃고 리액션도 해보지만 텅 빈 눈빛은 속일 수 없다. 하지만 낭독으로 훈련된 사람은 쉽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이 진부하고 흔한 사실일지라도 기승전결 중 어디쯤에 있을지,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며 듣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마치 안전된 상태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대사를 시작하는 배우에게만 핀 조명이 떨어지는 것처럼 귀가 열린 채로 화자에게 자연스레 집중된다. 낭독은 잘 듣고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계속되는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을 때여야만 진실된 반응이 이어진다. 이때 말을 길게 이어나가지 않아도 좋다. 말주변이 없어 단어가 부족하더라도 그를 나무랄 사람은 없다. 언어를 이긴 눈빛이, 몸짓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래예요. 산포 가는 길, 백화의 마지막 대사다. 소리내어 읽어보면 담담한 여백에서 백화의 마음이 성큼 다가온다. 그녀의 눈은 웃었을까, 울었을까. 낭독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감정을 잠시 맞대어 본다. 공감의 언어로 호응하며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의 말은 더 깊고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대화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 사랑이 되고 울림이 된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멀리 신안에서 소양을 품은 바닷바람을 타고 해변에서 찰랑거리는 파도 소리 같은 낭독을 들려줍니다. 언제라도 찾아가서 마주 앉아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어떤 고민도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김춘희님을 소개합니다. 신소원 선생님 말씀처럼 이남옥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제 안에 있는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목소리라고 할까요? 선생님 지인이 참 잘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옆에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의 고민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이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낭독은 그림 없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낭독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그려지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낭독 코칭 때마다 그림을 그리며 낭독해 보라는 선생님의 지도로 낭독은 나에게 선물 같은 그림책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귀 기울여 본다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귀 기울여 본다. 나는 항상 경청을 강조한다. 소리 내는 것 이상으로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잘 듣지 못하면 낭독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낭독은 듣는 대상에서부터 출발한다. 내가 처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송우이를 하면서 여러 시기를 거쳤다. 마음에 뜨거운 것이 많았던 시기에는 나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았다. 연극을 하는 것처럼 온몸을 움직이며 소리를 냈고 나를 표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내 감성으로 목소리를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자기 점검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내게 자기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았냐고 질책하듯 물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진지하게 내 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니 발음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많이 놀랐다.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느라 자기 소리를 점검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열정도 좋지만 내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졌다. 계속해서 듣는 것에 집중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전문적으로 송우 공부를 하지 않았기에 남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소리를 듣고 연구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소리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얼굴 표정과 좋은 기관이 보였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소리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내 소리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깨닫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다시 체화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깨달은 것을 소리를 내보며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았다. 물리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소리는 내면 상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오랜 시간 낭독을 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결에 따라 소리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의 마음결이 느껴졌다. 성우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다. 10년 동안 성우 생활을 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졌는데 그때 다시 나를 돌아보니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내가 보였다. 목소리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말과 호흡에도 여유가 생겼다. 이전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대화도 많이 하는 내가 보였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잘 기울이고 있었다. 타인의 소리, 그리고 내 소리가 마음에까지 잘 들어왔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사람마다 소리를 찾는 과정에서 깨닫고 느끼는 점이 다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인식하지 못했던 나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경청을 강조한다. 내 소리를 찾기까지의 여정이 길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경험이 자기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소유자이지만 낭독을 할 때는 씩씩하고 용감한 김정윤 선생님입니다. 김정윤 선생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춘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윤입니다. 춘희 선생님의 목소리는 참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저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낭독은 나와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만 했던 제가 내 목소리를 내고 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릴 적 나와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부모님이 싸우게 되었다고 죄책감 가득 가지고 있는 나. 초등학생 때는 말하고 발표하고 질문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잘난 척 한다고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나를 위로하고 만나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낭독을 하며 나와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의 에피소드는 1장 치유의 소리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치유의 소리.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 목소리에는 나의 감정과 감성까지도 묻어난다. 화가 났을 때 목소리는 탁하고 차갑게 들리며 호흡도 거칠다. 반대로 편안하고 유쾌할 때의 목소리는 명징에서 멀리까지 곱게 뻗어나가고
호흡도 안정적이다. 내 마음이 어떤지 혼란스럽다면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자.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되찾는다. 글쓴이의 심정을 헤아리며 소리내어 글을 읽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에 덧입혀 소곤거려 보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진다. 마음이 풀어지면서 목소리도 여유를 찾는가 보다. 머리 위에 어지럽게 휘날리던 생각들이 내가 내뱉는 소리에 부딪혀 멀리 날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아니면 나의 낭독이 내면을 윙윙 울려내어 안 좋은 생각들을 밖으로 몰아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충분히 낭독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낭독을 하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기 목소리를 입히고 본인의 감성을 더해 활자를 입 밖으로 꺼내면 그 글은 이미지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어느새 형상을 갖춘 글은 내가 뱉는 말의 리듬에 따라 빠르게도 느리게도 움직이며 자유롭게 유영한다. 황금을 두른 고대 사막의 어느 왕이 내 옆에 기대어 유려하게 졸기도 하고 푸른 여운이 느껴지는 도심의 치열한 야경이 달 아래 펼쳐지기도 한다.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낭독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글이 그리는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일까? 낭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낭독이 자유를 느끼게 한다고. 나 역시 낭독으로 자유를 느꼈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물 먹은 것처럼 마음이 눅눅한 날, 아무도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숨고 싶을 때면 나는 낭독의 방을 찾았다. 그곳은 내가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 내면에 생겨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나에게만 몰두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내 속마음에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는 곳이기도 하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 동그마니 앉아 혼자서 집을 지켜야 했던 그때, 나는 마음을 스스로 달래야만 했다. 가난한 동네는 밤늦도록 소음이 멈추지 않는다. 동네 골목에서 고래고래 들려오는 술 취한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 집과 집 사이 방음이 되지 않아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 양은 그릇 나뒹구는 소리. 세간살이 깨지는 소리. 어른들의 싸움에 놀라 자지러지는 아이들 울음소리. 소리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면 나는 책을 꺼내 들고 낭독을 시작했다. 수다쟁이 빨간머리 앵가 떠들고 씩씩한 톰소여와 페인트 칠을 하고 나처럼 조그맣고 어린 제재와 함께 포르투가 아저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글 속에 빠진 나의 밝은 기분만이 남았다. 내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낭독의 방에서 자유롭게 놀며 내가 나를 위로한 것이다. 지금도 나는 낭독을 하며 내 안의 상처들을 씻어내곤 한다. 하루에도 숱한 일로 마음을 다치는 우리다. 아니,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다.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숨죽여야 하고 내 의견을 내지 못하는 때도 있다. 어릴 때의 나처럼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두려워서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든 상처를 일일이 되짚어가며 치료하기가 어렵다면 그럴 땐 목소리를 내어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소리내어 글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 소리에 커튼을 치고 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작게나마 소리를 꺼내보자. 낭독이 아직 어색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소리내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낭독하는 재미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것이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이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진다면 낭독으로 치유하면 어떨까 조심스레 권해본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해 주실 선생님은 줌이지만 눈이 반짝반짝하게 정성스럽게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우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구혜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구혜진 선생님 나오세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영인 선생님, 따뜻하게 들려주신 낭독 너무 잘 들었어요. 낭독해 주신 에피소드처럼 정말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김지영인 선생님의 차분하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너무나 포근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김정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구혜진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낭독을 하는 시간을 통해 제 목소리와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며 제 자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낭독 수업을 시작하고 제 목소리를 차분하게 들어볼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 낯섦과 어색함이 크더라고요. 녹음을 한 후에 제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는 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어요. 저는 사실 평소에 뭔가를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날렵한 편이 아니어서 제 목소리도 느릿느릿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송정희 사모님께 피드백을 받고 또 저 스스로 녹음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목소리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 조금 차분하게 하는 거, 느긋하게 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1년간 이어갈 낭독 여정을 통해서 저는 왜 이렇게 급하게 낭독을 하는지 또 제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제 자신과 친해지고 제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실수하는데도 따뜻하게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송정희 성우님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라면 어려웠을 낭독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동료 선생님들 함께해서 행복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해요. 제가 낭독할 에피소드는 2장 깊이 새겨지는 텍스트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깊이 새겨지는 텍스트. 깊이 쓰인 시는 읽는 이의 마음을 흔들고 글 앞에 멈춰서게 만든다. 섬세한 저자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담백하게 일상을 그린 수필도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내는 소설도 마찬가지다. 좋은 글은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다. 나는 좋은 글을 보면 소리내어 읽는 편이다. 낭독을 하면 목독을 할 때보다
그래서 더 섬세한 감정이 느껴진다. 글이 내는 향과 정서도 더 생생하게 전해진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느껴지는 호흡도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바로 체감할 수 있다. 섬세한 사람이라면 작가가 글을 쓰면서 멈춰 있었을 그 공간도 느낄 수 있으리라. 같은 글도 낭독을 하면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저자의 심정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밋밋하게 느껴지는 글도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한 번 읽을 때가 다르고,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고, 세 번 읽을 때가 다르다. 때론 소리 자체가 다르게 다가온다. 내 마음과는 다른 감성을 내 목소리에서 느낀다. 어떤 마음과 감성을 실어 낭독을 했지만 뱉어진 소리가 의도와 다르게 들려온다면 그 느낌을 본인이 깨닫고 다시 변화를 주면서 글을 읽으면 좋다. 그럴 때 낭독이 더 좋아지고 본인도 성장한다. 낭독을 하다가 한 문장이 마음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때도 있다. 유독 그 문장을 더 읽고 싶고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다시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의미를 생각하고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낭독을 한다. 그런 낭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기도 하며 소리내어 글을 읽곤 한다. 그러면 글이 나의 내면을 채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좋으면 반복해서 글을 읽는다. 빠르게 리듬을 타며 낭독이 되는 글도 있지만 나를 붙잡는 글은 한 페이지도 넘기기가 힘들다. 넘길 수야 있겠지만 글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다. 책장을 붙든 채 내 마음을 가만히 글 위에 놓아둔다. 글에 머물며 전해지는 감동을 충분히 느낀다. 이렇게 낭독을 하면 텍스트가 깊이 마음에 남는다.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내용이 내 귀에 흐르고 나의 내면을 울린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낭독한 글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새겨진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낭독을 들려주실 저희 윤근영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근영 선생님의 낭독은 들을 때마다 우아함과 온화함이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윤근영 선생님의 낭독을 만나보시죠. 윤근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문영입니다. 저는 구혜진 선생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린 아이 앞에 이렇게 눈 마주치고 앉으셔갖고 다정하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시는 엄마 생각이 나요. 오늘 낭독이 특히 더 또 그런 목소리가 빛나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음, 제가 만난 낭독은 저만의 예술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고쳐보려고 시작했던 낭독 수업이었습니다. 비록 제 의도와는 달랐지만 수업을 거듭하며 어느새 작가의 마음을 잘 전하고 싶은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보다 중요한 건 진심과 다정함인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저의 표현과 전달력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의 낭독을 들으며 감동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낭독은 청자를 위해 목소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만의 예술이라 생각하며 낭독을 통해 새롭게 성장할 모습을 꿈꿔봅니다. 저의 에피소드는 1장, 가끔 서툰 나에게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서툰 나에게.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 때면 엄마는 머리맡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다. 그러면 나는 무로 방향을 틀어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서 엄마에게 귀를 기울였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씨앗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동화였던 것 같기도 하고, 토끼랑 사슴이랑 뛰어노는 동화였던 것 같기도 하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꿈나라에 빠져들었다. 신기하게도 엄마의 동화를 듣고 있노라면 속상했던 일들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때 꼬맹이에게 엄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였다. 닿을 듯 말 듯 얼굴을 간지리던 엄마의 옷자락과 포근하게 들려오던 목소리가 지금도 그려지는 듯하다. 어른이 된 지금은 더 이상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 따뜻하게 나를 보듬어주는 손길이 필요할 때 나는 누구에게 안길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매만져주던 엄마의 목소리가 그립지만 이제는 들을 수 없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매일매일 작은 위로가 필요할지 모른다. 나는 마음이 지칠 때면 소리를 내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를 펼치기도 하고, 짤막한 동화책을 꺼내기도 하고, 소설을 읽으며 주인공의 심정을 뱉어보기도 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소리가 스며든다. 거칠고 메말랐던 마음바닥에 소리가 빗물처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면 굳었던 마음밭이 물기를 머금는다.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면 소리가 차오르고 어느덧 마음밭에는 샘이 고인다. 보냈던 마음은 힘을 얻고 활기를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낭독이 주는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잠들기 전에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어떨까? 글을 읽으며 잠에 빠졌다가 다음날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보자. 나는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가 내 잠자리에 내려와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간 것만 같았다. 어떤 특별한 훈련이 이런 체험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낭독으로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현상이다. 의지할 곳 없어 외로울 때,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입술을 열어 작은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한다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가는 활달한 모습과 개성 있는 음성이 매력적이시고 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김영선 선생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오프닝
그 요청에도 너무 잘 오픈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게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 바보라는 거를 이 낭독을 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까 구혜진 선생님도 말했듯이 윤근영 선생님은 목소리가 정말 우아함이 철철철 묻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품격 있는 목소리로, 가끔 서툰 나에게를 낭독해 주셨는데, 이제는 많이 서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성장하셨고, 저도 그 기운 이어받아서 우아하고 품격 있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낭독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랫말 가사와는 반대로 나는 낭독과 지극히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게는 아나운서가 꿈이었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어릴 적부터 책을 읽으며 노래를 하며 늘상 무언가를 웅얼거리던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왜 저래 하며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50을 훌쩍 넘긴 언니가 다시 여고생 때 하던 것처럼 그 웅얼거림을 시작하자 관심이 갔고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언니가 들려주는 낭독을 가끔 피드백 해주다 보니 어느새 저도 낭독과 만나게 되었네요. 이런 낭독은 저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니 첫째, 내가 만난 낭독은 내 안에 집중하게 합니다. 나에게 낭독은 내 안에 몰입하며 잡념을 떨쳐버리게 하는 명상과 비슷했습니다. 한 편의 글을 낭독하고 나면 명상하고 눈을 떴을 때처럼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는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둘째, 내가 만난 낭독은 내 목소리에 자꾸 신경을 쓰게 합니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라는데 나의 영혼을 이렇게 거칠고 탁하게 방치할 수 없기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말하기 전에 한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맛을 느끼려 자꾸 신경 쓰게 됩니다. 셋째, 내가 만난 낭독은 다른 이들의 말을 더 유심히 듣게 합니다. 아는 만큼 들려서일까요? 목소리 톤이나 울림을 느껴보기도 하고 말할 때 표정을 살피며 듣는 습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 관찰이 재미있어졌습니다. 넷째, 내가 만난 낭독은 내 삶의 균형감을 갖게 합니다. 주로 액티비티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다른 쪽으로 어떤 결핍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낭독은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멀리하던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나의 일상을 글로 더 끄적이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만난 낭독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에피소드는 제1장의 나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 자기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특히나 녹음된 음성을 들으면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귀를 막고 악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마치 다른 사람 목소리 같다고도 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요? 하며 온몸이 꼬이고 닭살이 돋는다는 반응도 있다. 목소리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그럴 것이다. 기계로 변환된 음질 탓에 실제 목소리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온전히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생경한 것도 당연하다. 나는 낭독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내가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비로소 한번 바라보게 된다. 아문 줄로만 알았던 생채기가 드러나 눈물을 떨굴 때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일부러 막아두고 듣지 않으려 했던 나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을 때 조금씩 마음에도 소리에도 변화가 생긴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처음엔 웃음이 날 것이다. 그래도 내 목소리는 내면에서 그 깊이를 끌어내는 힘이 있다. 서툰 목소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귀로, 마음으로 스며들어와 숨어있던 감성을 깨우고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기쁨이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표현이 어색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도 원래의 자리를 찾는다. 내 목소리와 친구가 된 듯한 느낌에 자꾸 소리내어 글을 읽고 싶어진다. 낭독을 하며 내 소리를 꺼내는 게 점점 더 재미있고 훌쩍 능청스러워진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 꽤 괜찮구나 하고 내어보는 내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 단계 이루었기 때문이다. 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걸고 지내던 마음의 빗장은 언제라도 반드시 열린다. 그 시작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흔들림을 가만히 지켜보아주자. 호흡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지, 가슴 안에 새떼가 허덕이는 듯한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소리에서 오는 감정을 그것 그대로 느껴보았으면 한다. 하루 중 낭독하는 시간만큼은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나와 책과 시간만 허락한다면 낭독을 통해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있다.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낭독해 주실 분은 마치 목소리가 처음부터 프로 성우 같아서 저를 기죽게 만드셨던 분이셨는데 그 느낌 그대로 그 배우는 과정에서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셨던 분이에요. 바로 제니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여행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지금 프랑스 파리 어디선가 저희 낭독회를 응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니님의 낭독을 영상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니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희 성우님과 우연하게도 이름이 같아서 이 수업을 하는 동안 제니로 불리우는 송정희입니다. 낭독이란 그저 성우의 영역으로만 알고 있던 제게 누구라도 낭독을 할 수 있다는 깨우침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만의 목소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나만의 개성 있는 목소리로 진솔하게 마음을 다하여 낭독을 한다면 듣는 이에게 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소통과 더불어 감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3개월의 기초반을 마치지만 이미 낭독의 맛과 보람을 느끼고 있으니 앞으로의 낭독 과정에 대한 기대로 무척 설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낭독으로 좋아지는 목소리. 그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살아왔다. 멀더, 지금 어디예요? 들으면 누구나 기억할 법한 이 목소리는 엑스파일에서 스컬리 역을 맡아서 한 대사다.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나도 연기를 할 수 있어 감사했다. 화장품 CF에선 산소 같은 여자 카피를, 베르사유의 장미에선 오스카르, 앤트맨과 와스프에선 미셸 파이퍼 역할을, 외화 더빙에선 줄리엣 비노시 역할을 전담하며 다양한 소리를 냈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어느 것 하나 애정 없는 캐릭터가 없다. 연기한 목소리는 전부 달랐지만 모두 내가 가진 목소리이기도 하다.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캐릭터를 연구하기도 했고 마치 진짜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심정으로 소리를 꺼내기도 했다. 성우인 나는 목소리의 색깔이라고도 표현하는 느낌을 많이 강조한다. 목소리에 느낌이 있어야 캐릭터에 어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목소리 자체가 좋으면 금상첨화다. 그렇다면 좋은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대도 약하고 언어 습관도 안 좋아서 목소리가 나쁜 사람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지 않다면 평생을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 그렇지 않다. 훈련을 통해 잠자고 있는 소리를 깨워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직업상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집중 훈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일상에서 취미로 연습하며 목소리에 윤기를 더하고 싶다면
낭독만큼 좋은 것이 없다. 발음이나 발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꾸준히 낭독을 하면 이전보다 소리가 더 좋아진다. 낭독을 하면 음의 높낮이, 발음, 울림을 감지하게 되고 더 좋게 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모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런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발음이 좋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긴다. 목소리의 느낌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낭독을 하면 어떻게 해야 글쓴이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리의 감정과 정서를 싣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목소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본인의 말투, 어감, 빠르기 등을 확인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점차 좋은 소리 내는 법을 깨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리를 가다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목소리가 꽤 괜찮다고 느껴지는 날이 찾아온다. 나만의 톤과 개성이 담긴 목소리가 매력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 나만의 멋진 목소리를 낭독을 하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낭독은 끝났습니다. 다음 낭독하실 분은 박인숙 선생님이십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부드럽고 고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박인숙 선생님의 낭독을 들으면 제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와, 제니 선생님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셨죠? 우리 오늘 박인숙 선생님도 예, 현장에 자리는 하지 못하셔가지고 녹음 파일로 예, 낭독 전해주시거든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내가 만난 낭독은 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한 계절을 지나며 낭독은 새초롬한 봄꽃이 되어 영감을 주기도 하고 성격 급한 봄꽃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가슴을 뛰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개의 계절 동안 낭독은 다양한 모습의 다른 꽃들을 저에게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마음으로 먹는 예쁜 꽃들이 낭독 속에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1장, 걷고, 읽고, 웃고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걷고, 읽고, 웃고. 걸으며 낭독하기는 몸이 기억하는 낭독 연습의 일환이다. 걸으며 낭독을 하면 내가 읽는 글에 따라 발걸음이 빨라지기도 느려지기도 한다. 어떨 땐 잠시 멈춰서서 글의 내용을 되새겨보기도 한다.
움직이는 몸은 소리와 조응하며 서로 호흡을 맞춰간다. 소리에 리듬이 생기고 강약과 고저가 생긴다. 줄줄줄 국어책 읽듯이 낭독하던 사람도 한결 자연스러운 소리를 찾게 된다.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느라 경직되었던 몸에 리듬이 배어들면 살짝 긴장했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앞으로만 치달렸던 낭독에도 잠시 침묵이 찾아든다. 그러면 침묵하는 행간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걸으며 낭독하는 것은 쉽다. 내 방에서, 긴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책을 들고 가볍게 한 걸음 디뎌보자. 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떼어보자. 내딛는 첫걸음에 맞춰 단어의 첫 마디를 강하게 뱉어보기도 하고 보폭에 맞춰 문장을 느리게 빠르게 읽어보기도 하자. 또박또박 꼼꼼히 읽어야만 할 것 같은 강박에서 벗어나 걷는 속도에 맞춰 글을 읽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힘들면 잠시 앉아서 낭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걸으며 낭독했던 리듬감과 호흡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 내 몸이 감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을 걸으며 낭독을 해도 좋다. 좋아하는 시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면 물기가 묻어나는 연초록 나뭇잎을 한 번, 높은 하늘을 한 번 바라보며 웃음 섞어 소리를 꺼내봐도 좋겠다. 낭독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뛰어노는 아이들 소리, 익숙한 플레음마저 사뭇 새롭게 다가온다. 나의 오감이 깨어나면 내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더욱 생동감 있게 들린다. 미세먼지 거친 식목일, 반려견과 함께 멀리 산책을 나섰다가 입가에 웃음이 걸렸다. 우리 집 흑돌이는 늘 목줄이 팽팽하도록 다리를 제게 놀리는데 그 바람에 펄럭대는 귀가 꼭 나비 같아서 나비야 나비야 하는 동요가 절로 흘러나왔던 것이다. 내 노랫소리에는 물론 나의 기분도 실린다. 가락이 머리 위를 맴돌다가 다시 내 귀에 스민다. 이번에는 목줄을 잡지 않은 팔도 신나게 흔들어 본다. 긴 그림자가 우쭐대니 앞서가던 흑돌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 걷다 말고 나를 갸우뚱 돌아다 본다. 북실북실한 털 사이에 호선을 그리는 붉은 입과 반질대는 코가 보인다. 흑돌아 흑돌아 이리 날아오너라. 천천히 페이드 아웃 되듯이 나는 나비 대신 반려견 이름을 넣어 가사를 읊는다.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듯 그날의 모든 풍경과 향과 소리가 잊지 못할 아름다운 한 장으로 마음에 남아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하실 분은 언제나 소녀 같은 미소로 낭독을 해주시는 조정희 선생님입니다. 박인수 선생님, 소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하긴 했지만 선생님의 매력적인 목소리는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 선생님의 목소리가 저는 깊은 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매력적인 속삭임, 그리고 그 너머 몽환적인 느낌까지 느껴졌었는데요. 오늘의 낭독은 또 다르게 통통 튀는 어느 친구처럼 발랄하고 정겹게 느껴집니다. 낭독해 주신 이야기처럼 열심히 걷고 읽고 웃겠습니다. 우리 같이 걸어가며 많이 웃어보시자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희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요, 어느 날 걸려온 반가운 친구의 전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렇게 걸려온 친구의 전화가 없었다면 그 한순간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 저는 없을 테니까요. 낭독은 가슴속 깊이 깊이 묻혀있는 언젠가 꼭 하고 싶은 봉사라는 막연한 상상 속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가운 친구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처해 있는 여러 상황과 어려움, 그리고 깊은 속내들을 나누고 있었지요. 친구가 건네왔어요. 지금 본인이 어느 인연에 의해서인지 신문 지면을 통해 낭독을 배우고 있다고요. 제게 꼭 어울릴 것 같다며 오히려 낭독과 진짜 꼭 한 몸인 것 같은 그 친구가 송정희 성우님 소개를 해준 거랍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갈망할 때에는 천사를 통해 길이 보이는 것 같은 신기한 체험을 하곤 했는데 낭독은 제게 꼭 그렇게 천사를 통해 나타났어요. 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 수 없고 또 내가 해도 되는지 순간순간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란 우리들 속에 있는 능력의 예감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어느 날 마치 영화처럼 만난 저의 낭독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고마움을 깊이 전합니다. 혜진아, 고마워! 저의 에피소드는 2장, 나를 위한 낭독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낭독. 아빠가 돌아가신 지 8, 9년쯤 된 것 같다. 정이 많았든 없었든 간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사실 아빠랑 그다지 사이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별로 살갑지도 않았고 같이 산 시간도 길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를 미워했던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문드문 아빠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봤던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 바람이 불 때면 아빠가 행하던 몸짓들, 아빠가 좋아했던 미니족발, 벚꽃을 볼 때마다, 노점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빠가 떠올랐다. 하루는 혼자서 박영준 작가가 쓴 소란이란 글을 낭독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있잖아. 장롱에 아슬아슬 쌓아놓은 이불들이 기어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빠가 쏟아지네. 감당이 안 되는데 아프진 않아. 이 글을 소리내어 읽는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올라왔다. 눈물이 계속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엉엉 울었다.
아빠에 대한 마음이 그동안 가슴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낭독을 하며 아빠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돌이켜보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내어 글을 읽었던 것 같다. 낭독을 하는 순간 활자가 쿵 하고 내 마음을 울렸다. 감정을 추스리기 힘들었고 속에 쌓인 것을 꺼내놓고만 싶었다. 계속 소리내어 글을 읽었고 그렇게 나는 낭독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읽으면 감정이 통하고 이건 내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글이 있다. 그런 글을 접하면 마음에 찡한 울림이 오는데 소리내어 읽으면 텍스트가 소리로 변해 내면에 파문이 인다. 어떤 때는 글의 내용은 전혀 슬프지 않은데 낭독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울음이 솟구치기도 한다. 내 마음에 묻어두고 꺼내보려 하지 않았던 감정과 생각들이 내 소리에 흔들려 들춰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낭독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 봉사자들 목소리로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그것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하는 게 수업의 목적이다.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부담감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그분들에게 즐기라고 말한다. 봉사 이전에 자신이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낭독을 하며 내 마음과 영혼을 돌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좋아하신다. 역시나 봉사니까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다. 나를 위한 낭독이 남을 위한 낭독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나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소리를 내라고 말한다. 나 역시 나를 위한 낭독 시간을 많이 가졌다. 아빠를 떠올렸던 그 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 목소리를 내면에 들려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계속 입을 열어 글을 읽으며 그 슬픔을 떠나보냈다. 나를 위한 낭독이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때가 더 많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텍스트에 푹 빠져들고 싶은 날이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이면 혼자 있을 공간을 찾아 그곳에서 나에게 낭독을 허락하면 어떨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저희 조민희 방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희 반 하나가 돼서 열심히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답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한 마음 거기 계신 곳까지 가 닿지요? 모쪼록 기쁘시길요. 그리고 우리 이쁘신 송정희 성우님 이렇게 아름다운 장을 열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아유, 마지막 엔딩까지 우리 조정희 선생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말하는 이가 있으면 말을 듣는 이가 있죠. 이렇게 많은 청자들이 이렇게 좋은 경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명징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 많은 분들 축하해 주셨어요. 나에게 낭독책을 다 알고 있는데도 감동이네요.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낭독회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정희 선생님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또 이혜진 선생님 친구분이시거든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주듯 들려준 조정희 선생님 낭독 정말 마음 깊이 잘 들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정희야 이러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조정희 선생님의 속이 너무 감동이에요. 나에게 낭독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인데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채령 선생님이 또 우리 제니 선생님을 이곳으로 또 안내해 주셔 가지고 낭독을 만나게 되셨거든요. 이채령 선생님이 "제니님, 정희 선생님 여행 중이시죠? 음성으로 전해 듣는 제니 선생님 낭독이 차분하게 귀에 쏙쏙 전해져요. 저자 낭독회 같아요. 보고 싶어요, 제니 선생님. 졸업 축하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우리 윤근영 선생님 또 이곳으로 안내해 주신 분이 또 우리 이채령 선생님이세요. 근영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다정한 낭독 잘 들었습니다. 감동. 근영 선생님의 기초반 졸업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김혜진 선생님, 아까 우리 김영선 선생님 언니분이세요. 하루 한 달 단편만으로 생이 그려질 수 없듯이요. 위에 있는 거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듣고 있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나에게 낭독 교과서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끼고 읽었던 몇 년 전 시간이 소환되네요. 낭독은 우리 삶과 닮았어요. 하루, 한 달, 단면만으로 생이 어, 그려질 수 있듯이요. 없듯이요. 아까 그 틀려가지고 밑에다 쓴 거예요. 네. 그려질 수 없듯이요. 낭독도 그렇게 길게 천천히 각자가 각자의 사연으로 그려지고 소리 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타가 많아가지고 앞 밑에 는것 같아요. 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연, 그 소리마다 삶의 궤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책을 같이 읽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네, 와, 하루 우리 한 달 단편만으로 생이 그려질 수 없듯이요. 맞아. 하루 한 달 단편만으로는 생이 그려질 수 없듯이요. 자, 그리고 우리 정규열 선생님. 우리 정규열 선생님께서는 우리 또 정홍자 선생님을 이 낭독의 세계로 안내를 해 주신 선생님이세요. 송정희 성우님의 마법이 낭독으로 교감하는 기적의 현장 같아요. 안개처럼 피어나는 선한 영향력은 마침내 형형색색의 목소리를 가진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납니다. 아, 이게 3개월 만에 가능하다니요. 제가 우리 홍자 누나 잘 모시고 왔네요. 성우님의 마법이 우리 누나 전문가반 때까지 잘 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성우님과 낭독가님들께 거듭 축하드려요. 낭독여 영원하라. 정규하 선생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 막,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어,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얼마 전에 저희도 기초반 거쳐서 저는 이제 심화 2반까지 왔는데, 너무들 잘하셔요. 오늘 많이 놀랐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정홍자 선생님과는 어떤 인연이세요? 우리 누나랑요? 네, 우리 누나입니다. 아, 친누나세요? 아니, 친누나는 아니고요. 네네네.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30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규현 선생님은 이렇게 정말 낭독회 때마다 이렇게 다 들어오셔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모니터도 해 주시고 관심과 응원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이요.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사실이요. 네. 일로 안내하신 분이 정기열 우리 아우님이신데요. 중국반을 갈 형편이 못 됐어요.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해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도 하차하면 또 다시 기회 맺기가 어렵다고 힘들더라도 계속 하는 게 좋겠다고 옆에서 계속 동료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와, 우리 끝까지 함께 해요, 정홍자 선생님. 네, 끝까지 우리 네, 함께 해요. 네. 네. 낭독은 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성우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기열 아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혜진 선생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모든 분들이 3개월 동안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낭독을 통해 아름다운 다음번 소개를 통해 다 그려졌어요. 축하드립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이렇게 낭독이면 우리 끝까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오늘 낭독가 선생님들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나눔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윤쌤 어떠셨어요? 많이 떨린 것 같은데 너무 잘했어요. 아, 네. 성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너무 떨려가지고 혜진 선생님 소개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또 마음에 남고 막 그렇지만, 혜진 쌤 사랑해요. 아, 아, 그리고 저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너무, 저는 너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스스로 감동, 감동 중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3개월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윤쌤 너무 애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혜진 선생님. 와, 저 오늘 구혜진 선생님 낭독 듣고 좀 놀랐어요. 예, 예. 와,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기초반 낭독회 수료 낭독회여가지고 몇 분이나 들으러 오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낭독하는 저희 팀 선생님들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낭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시구나 다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런 사랑이 가득하신 분들과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아까 낭독을 하면서 이제 오늘 낭독한 에피소드를 계속 연습했지만 오늘 읽으면서 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낭독을 하면 텍스트가 깊이 마음에 남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낭독을 해가면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문장들 마음속에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그렇게 낭독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여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성우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남옥 선생님, 깊은 울림의 소유자. 와, 아, 아니, 저는 오늘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다른 도반들이 잘해줘가지고,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면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와, 그 12회의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구나. 어머, 정말 우리 도반님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리라고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이야말로 아주 제대로 그냥 인정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조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너무 멋지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춘희 선생님. 너무 공감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발전하신 것 같아요. 특히 신소원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우, 네. 이렇게 앞으로도 꾸준히 하면 정말 저는 항상 나는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거를 다운받아서 들어보면 이게 발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쯤 저렇게 발전을 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와, 우리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말 감명 깊게 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함께 심화반 쭉 가시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완전히 감동을 받은 우리 춘희 선생님께서 감동을 받은 우리 소원생. 아주 신선하죠. 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아직 제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어색하고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를 앞부분에 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앞에 하고 나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다들 목소리가 수업을 들을 때도 물론 좋았지만 정말로 다 좋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에피소드를 배정을 해 주시면서 각 분께 좀 어울리는 그런 부분을 알맞게 배치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또한 삶이 묻어나는 소리를 듣고 생각도 하게 됐고 우리 구혜진 선생님처럼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하면서 좀 더 동기가 더 다져진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윤근영 선생님. 음. 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먼저 송정희 성우님께 큰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정말 처음에 너무 어색하고 이게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낭독회 하면서 좀 제 목소리에 더 다가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뭔가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저는 제 목소리를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나를 끝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다 들어보니까 책 한 권이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듣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보다 더 많이 와닿고 와닿는 문장도 많았고 되게 좋았습니다. 앞으로 긴 시간이 남긴 했지만 꾸준히 같이 또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낭독회 또 들으러 와주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뭐라 할까, 윤근영 선생님이 입체적으로 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요 느낌이 뭐냐면 책 한 권이 작가의 화법이 나에게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낭독회를 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나눴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오디오북 내레이터는 처음과 시작과 끝까지 어떻게 자기 혼자서 이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활자를 리드해 가면서. 그 호흡까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 에피소드부터 이렇게 쭉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 혼자서 책임지는 거라는 거. 그 호흡을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예. 낭독회를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명선 선생님. 네. 오늘 본의 아닌 오프닝을 했는데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한데도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양한 경험하는 걸 좀 좋아해서 이렇게 버킷이 있는데 그중에 낭독은 있지도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이제 낭독을 하게 되었고 3주 아니 12주 동안 좋은 시간이었는데 개인적인 일정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심화반을 함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좀 아쉽고요. 또 특히 송정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성찰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구나. 저는 이제 이 텍스트보다도 선생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심화반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 낭독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이제 음, 많이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라도 좀 참석을 많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영선 선생님. 또 만나요, 우리. 아셨죠? 네, 만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홍자 선생님. 반짝반짝 하십니다. 정말. 성우님이 오늘 옷 차려입고 나타나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그러셨죠. 그래서 네, 정장으로 입고 왔습니다. 줌으로 수업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시원찮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줌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습니다. 왕복 시간 다 전략해지고요. 그 시간만큼 제가 우리 성우님 수업 시간에 그 코칭해 주시는 디테일에 매번 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여유 있게, 그다음에 세심하게 아주 소소한 얘기까지도 다 이렇게 코칭을 해주셨는지 정말 그 매 시간마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또 우리 방에 이제 동지, 네, 지기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수업할 때도 진지하고 그러셨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라디오 MC 같은 진행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 다가왔어요, 저는. 어쩌면 그렇게 차분하고 표정도 어여쁘고 뭐 우리 성우님이 지적할 때는 우리가 다 못하는 것 같았는데 또 그냥 옆에서 다 하게끔 완성하는 걸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라디오 DJ처럼 보이는 라디오, 그렇게 DJ처럼 정말 멋져 보였어요. 야, 대단한 발전이고 성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줌으로 수업하는데 이렇게 정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만나야 정이 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3개월 만났는데 다 정들어갖고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함께 한다는 그 설레임이 굉장히 좋고요. 저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 줄 알고 아주 막 긴장하면서 제가 첫 타임이라 긴장하면서 뭐 단어 하나라도 더 빼가지고 시간을 전략해 드리려고 아이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뒷분 소개를 좀 더 잘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던 것 같고요. 또 저희 그 기초반 졸업 우리 낭독회에 참여해 주신 선배님들 응원해 주시고 메시지 보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말씀을 어찌 이렇게 아름답게 하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조정희 선생님.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아, 처음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있는 내내 진짜 어떻게 이 심장이 어디 달아나 있는 거. 그리고 진짜 입 안에 침이 다 말라가지고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안 힘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폐를 끼치지 않은 거 누가 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그 성우님께서 진짜 저희들 하나하나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 열 수 있도록 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정홍서 선생님 말씀처럼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정이 흠뻑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별이 있는 것들이 생겨서 좀 마음이 많이 허전했어요. 근데 계속 또 소식을 듣게 되니까 더 많이 좀 그러네요. 철렁 내려앉네요. 어쨌든 긴 길 같이 걸어갈 때 같이 손 맞잡고
힘내서 씩씩하게 우리가 무대에 더 강하다는 걸 지금 오늘 알았으니까 씩씩하게 걸어가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낭독 인연 안에서 또 이렇게 뵙고 또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진짜 잘 끝내셨어요. 예. 오늘 또 느끼신 것도 있으실 거고 또 깨달은 바도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낭독가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반은 살짝 남고 예. 다 나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메시지 다 남겨 주시고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잠시만요. 네. 음. 잠시만요. 네. 예. 다 된 것 같아요. 저희 반은. 네네. 아유 우리 오늘 반장님 조민희 선생님이 못 들으셔 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게. 예. 맞아요. 예. 네. 진짜 잘하셨어요. 음. 아유 많이 떨리셨죠? 근데도 다들 그냥 막 노련하게 그냥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 가지고 그냥 텍스트 쭉쭉 잘 가시더라고요. 와. 애쓰셨어요. 예. 아우, 정말 덕분입니다. 오늘 다들 너무 잘하셨고 예 우리 김영선 선생님 같이 못 가셔서 쪼금 너무 아쉽고 우리 정윤 선생님은 같이 가실 거죠? 사실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해도 되는 건지. 같이 가요. 그리고 네네. 그래서 근데 너무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근데 아직 하지 못한 게 내일이 월급날이어 가지고 아 어 그러셨어요? 그렇군요. 됐어요. 우리 정윤 쌤 같이 가요. 오늘 이야기했듯이 요렇게 많이 누군가가 귀 기울여 주는 그런 시간들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성장한 것들 너무 많았고요. 그래요. 우리 또 윤근영 선생님이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내가 좀 약간 내 스스로가 많이 비호감이었는데 완전 이게 관점 체인지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이때 이 시기에는. 그래서 낭독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동기부여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주일 잘 보내시고 저희 루리 작가의 긴긴 밤으로 만날 거예요. 선생님들. 고렇게 예독은 안 해 오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책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유 우리 영선 선생님 마지막 우리 너무 아쉬워요, 영선 선생님. 바쁘지 않으면 왜냐면 지금 너무 동기부여가 잘 되셔 가지고 가시면 좋겠는데 아유. 네. 알겠 저도 아쉽지만 심화반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낭독회 하면 놀러 와 주시고 저희 김혜지 선생님 항상 그 1 달 살이 낭독회 하거든요. 예. 네네. 와 주시고 얼굴 언니하고 봬요. 저희 언니하고 이게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언니한테 제가 끊임없이 사사 받기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선생님. 영선 선생님. 아셨죠? 열심히 잘해서 송정희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 되세요. 네. 낭독의 끈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영선 선생님 중간중간 제가 혜진 선생님이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정말 애쓰셨어요. 예. 오늘 밤 아주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 죄송한데 구혜진 선생님은 잠깐만 남아 주실래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네.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윤 쌤 같이 가요. 우리 신청해 주세요. 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유튜브 영상 올려 놓을게요, 다. 네. 네. 감사합니다.